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예정됐지만 결국 판결은 유보됐습니다. 2달 뒤 열릴 교단 정기총회에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소집한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로 불렸던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 종교인과 비종교인,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도심 속 빈 공간이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곳들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많은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청년과 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은 저녁 8시 30분이 되어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총회 재판국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판결을 끝내 내리지 못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 15명 가운데 사임서를 제출한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회했습니다. 회의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 20분 무렵에는 회의 도중 2명의 재판국원들이 돌연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한 국원은 바로잡으려 했다.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나 의견 합의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재판국은 저녁 8시 30분이 다 돼서야 판결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결론에 매듭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 재판국은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다음 달 5일 모여 다시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이 또 나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요. 다음 달에 또 다시 이렇게. 당초 예고됐던 재심 선고가 결국 불발되면서 세습 반대 단체들은 재판국이 또다시 명성교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서울 동남로에 임시노회가 열리는 25일 이후로 재심 판결을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며 우려했던 김수원 목사는 재판국이 법대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교단이 열어준 단기 편목 과정을 통해 재위임을 받은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정현 목사가 소집한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사랑의 교회 교인 22명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7년 6월 11일에 임시당회를, 7월 16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결의했는데 일부 교인들이 이 결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회 측이 결의한 정관 개정 내용은 당회 결의 시 당회장과 7위장로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던 것을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등 정족수를 완화하고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경우엔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시당회에 대해선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등의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한 2003년 노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당회에 적법한 당회장, 공동의회에 적법한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소집하고 주재한 이 사건의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사랑의 교회가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장로 임직자 선출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소집해 개최한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가 주도한 교회 중요한 결정들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로 불렸던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에 종교인과 비종교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휘경동의 옛 고물상 건물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도심 속 빈 공간에서 기독교적 의미를 지닌 문화 공유회장으로 탈바꿈한 곳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968년 설립돼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불리며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건물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기독교적 사회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버켄 장학회에서 지난 5월 조성한 문화 공간 스페이스 코르로 지난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상업 공간이 카페와 전시 공간으로 변신한 겁니다. 옛날 시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시위하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굉장히 핫했던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르신들만 오는 그런 공간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젊은 친구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카페는 어떨까? 카페 겸 전시 공간은 어떨까? 버켄 장학회는 식음료와 인테리어, 대화 공간 등 공간 자체가 문화를 공유하는 장인 카페와 누구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통해 세대와 성별, 종교 간 단절을 뛰어넘어 공감과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카페 수익금을 사회선교 사업에 활용하는 버켄 장학회는 공간 이용을 통한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고물상으로 운영되다 최근에는 비어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간이 최근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프로그램과 소모임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간 조성에 나선 문화 콘텐츠 전문가들은 한 장소가 품고 있는 기억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주변의 경관 아니면 동식물 그리고 여기에 마을이나 지역과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기억을 계속 축적을 해왔고요. 그래서 빈집이라는 것에는 개인적인 기억도 있을 것이고 집단적인 기억도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빈집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소의 기억을 회복을 시켜서 이걸 문화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최근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장소들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마을의 추억을 재생시키는 공간이자 문화 소외계층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간을 기획한 오동선 목사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동시에 죽어가는 공간들도 생기고 있다며 교회가 이러한 죽어가는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공간을 새롭게 구원하듯이 공간을 새롭게 재생해서 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에 교회가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또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 목사는 또 교회가 사귐의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집에 우물을 파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기르도록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선교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그 공간을 향유하고 그 공간에서 환대받고 그 공간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꿈을 이뤄가는 어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복음 전도와 사회선교 방향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는 이때 기독교적 가치를 품은 문화공간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많은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다양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곧 열릴 다양한 여름 수련회 소식을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청년과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2년마다 열리는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오늘 여기서 복음을 묻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엔 강남대학교 백소영 교수가 주 강사로 나서 기독 청년들의 시대적 고민을 돌아보고 오늘날 복음과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봅니다. 또 결혼과 난민,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룬 선택 특강 시간도 마련돼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요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독학생 면료회 여름수련회는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와 비트인교회 김정윤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야외 물놀이와 찬양 집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로 채워집니다. 지난 96년부터 매년 캠프를 열어온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꿈과 진로에 대한 답을 기독 청년으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에서 찾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론 총 6차례에 걸쳐서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론 2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이 성사되는 등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다음 세대가 함께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캠프도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는 청소년 통일 캠프를 열고 통일시대 주역이 될 다음 세대와 함께 복음 통일의 필요성, 통일시대 교회 역할 등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도 열립니다. 20세 이상 성인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비롯해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목회자 자녀들의 상처 치유와 정체성 회복을 돕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중국 당국이 불법 종교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약 1,000달러의 상금을 걸었다고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의 구이저우성 중심 도시인 구이양시가 종교활동 제보에 1,000달러의 포상금을 걸었다며 중국의 종교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당국이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벌금 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40만 원에서 3,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의 종교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구미 포이에마 소년 소녀 합창단이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또 전주 동신교회는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아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구미 시민교회 포이에마 소년 소녀 합창단이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개최하고 주와 함께 가는 길, 사운드 오브 뮤직 등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저희 시민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하여서 여러 음악 장르들로 함께 만나려고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주 동신교회가 교회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지난 주일 기관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신정호 담임 목사는 화합의 찬양제, 감사의 찬양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찬양제에선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교인 610명이 필사한 성경 봉헌 행사도 열렸습니다. 부산 구평사회복지관이 복날맞이 삼계탕데이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평 종합사회복지관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삼계탕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소외 어르신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름에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초복을 맞아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의 레크리에이션 인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라도와 경남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